어제 비가 왔는데요. 오늘 아침까지는 바람이 많이 불고 추웠었는데, 아침에는 털모자 쓰고 이랬는데, 잠바 입고, 오후쯤 되니까 바람이 좀 잦아들어요. 그래서 생강밭 이제 마무리하고 생강 심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4월 20일 정도가 적당한데, 제 생강 밭 토양 소독할 때, 토양 소독 살충제 이런 거 안 좋습니다. 특히 생강은요. 생강은 뿌리 식물이기 때문에 토양 살충제 뭐 모캡이라든지 뭐 이런 토양 살충제 막 뿌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맨손으로 뿌리고 막 그러던데 그 손바닥 껍데기 다 벗겨집니다. 그거 독합니다. 그러고 이제 생강이 그걸 흡수합니다. 생강이 뭐 농약은 안 먹고 물만 먹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양분도 빨아들이면서 같이 빨아들이겠죠. 그래서 그거는 빨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안 좋습니다. 일단 내가 먼저 먹을 건데 그걸 뻔히 알면서 그건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토양 소독하는데 이건 목초액입니다. 이 목초액이 통에 있는 거 붓다 보니까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3분의 2보다 더 많은데 지금요. 이거 한 반바가지만 하면 됩니다. 요 한 통에 반바가지 하고요. 지금 물을 담고 있는데요. 수도에. 에이. 이거 옆면에 할 때는 이 한 통에 목초액 종이컵 반컵 또 많습니다. 소주컵 한 컵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목초액 이거 독하거든요. 이 물은요 안반수고요, 지하수 안반수고요, 육각수 처리를 했습니다. 자화수기 있죠. 자화수기 그거 효과 있습니다. 그 자화수기 해가지고 화초 한번 키워보세요. 화초 잘 자랍니다. 죽은 것도 살아납니다. 그거는 제가 해봐서 알고요. 이거는 이제 할미꽃 뿌리 우린 물. 이것도 독하거든요. 지금 목초액 상당히 많이 넣은 겁니다. 이거 3분의 2바같이 했으니까 이거 연면할 때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종이컵 반컵, 최대 종이컵 반컵. 요거 한 통에 20리터에. 근데 지금 토양에 소독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비가 와서 물을 많이 머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긴, 사실은 뭐 붓다 보니까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한 겁니다. 반바가지만 하세요. 토양할 때는. 반바가지도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팔미꽃 뿌리 우린 물인데, 잎에 칠 때는 요거 한 통에 요거 한 봉지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독합니다. 할미꽃 앞 영상에도 했는데요. 할미꽃 뿌리 우린 물 이거 혹시 하시고 싶은 분은, 강원도 까먹었어요. 강원도 어디에 농협에 할미꽃 뿌리를 팝니다. 그러면 그걸 주문해 가지고요. 할미꽃 뿌리 뭐 이래 갖고 치면 나와요. 그래 이제 거기서 이걸 주문해 가지고요. 그럼 뿌리가 오면 중탕집에 가서 이렇게 우려 가지고 이렇게 담아 놓으면 편리합니다. 이제 이게 시간도 많이 들고 이거 비용도 좀 듭니다. 근데 오래 쓰니까 한번 해놓으면 농약보다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농약도 요즘 비싸죠.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듭니다. 목초액도 비싸죠. 그래도 오래 쓰니까요. 그리고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면 아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괜찮습니다. 이 사실은요, 목초액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목초액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으니까 할 수 있는 최대한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요. 정성이 좀 많이 들죠. 이 바닷물은 이게 바닷물이거든요. 바닷물은 한산도에서 온 바닷물입니다. 청정 지역에서 온 거죠. 복초의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두바가치. 바닷물도 여기는 귀합니다. 두바가치 누가 이게 실험해가지고 이거 연구된 게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바닷물도 입회할 때는 저는 이거 반바가치 했거든요. 입회할 때는 바닷물도 독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많이 쓰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토양 소독을 합니다. 토양 소독도요, 목초액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이거 짊어지고 막 쉬면 목마를 수 있으니까 물 먹으러 오기도. 하도 약 안 치고 농사 짓는다 하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도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편집도 없이 그냥 합니다. 편집할 줄 모르니까 편집 안 하는 거 아니고요. 생강 이제 작업하려고 생강씨앗 요 햇빛에 좀 놔놨습니다. 온도 좀 높이려고. 요 10kg 돼 있죠. 10kg 10kg에 10만원입니다 씨가 너무 비싸죠. 생강은 여태까지 작년에 저거 3박스 심어 가지고 3박스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8,000원 하더라고요. 1kg에. 그러면 씨값보다 더 비싸잖아요. 종잣값이. 그러니까 이해타산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왜 씨보다 적게 나왔느냐? 많이 잃어요. 새싹이 올라올 때 어떤 벌레가 확 꺾어요. 그 새순을.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농약을 안 치면. 감자 보세요. 이 호미로 그냥 푹 찍으니까 펄렁펄렁하죠. 그리고 새싹이 올라올 때 힘들어 하겠죠.
감자 올라왔네. 오, 감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자. 오, 예쁘네. 오, 여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하하하하. 이런 거 올라오면 정말 신기합니다. 다 또 찢어줘야 됩니다. 감자밭 멋지죠? 감자밭 들어가, 저 고래도 제초면도 다 해놨죠. 감자밭에 들어갈 때는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빗자루로 한 번씩 쓸어줘야겠네. 생강밭은 요렇게 요 두 골, 맨 앞에 두 골밖에 안 되죠. 본래 네 골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둑 폭을 1m를 주니까 두 골밖에 안 나오네요. 열심히 파가지고 물고랑도 다 하고 어저께 물 흘러가는 거 다 확인하고 이제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요 살균 소독하고요. 살균 소독하고 비닐을 덮을 겁니다. 생강은 비닐을 안 덮거든요. 조금 있다가 왜 안 덮는지 말씀드릴게요. 저쪽에 저 드럼통 있고 하얗게 돼 있죠. 저 거름 받아놨는데 저 거름을 한 2, 3년 절에 놔둘 겁니다. 왜냐하면 거름 그 받아가지고 바로 쓰면요, 그거 쪄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거. 그러니까 바로 쓰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저게 한 2, 3년 놔뒀다가 최소 2, 3년입니다. 뭐 아쉬우면 한 1년 정도, 2, 3년 놔두면 저게 상당히 그 숙성이 잘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괜찮아요. 그렇고 그 비닐 덮어 놓은 거는 이제 소거름 풀하고 풀 베가지고 섞어가지고 재놨습니다. 저것도 한 1, 2년 있다가 쓸 겁니다. 저렇게 그 하얗게 서 있는 거, 그 뒤에 까맣게 또 돼 있는 거 있죠. 바깥에. 그 망 바깥에. 저것도 거름입니다. 저것도 나무에도 주고 막 하려고 매년 저거 한두 개씩 받아놔야 돼요. 나무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 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거의 무릎까지 오는데요. 지금 토양에 이 좀 진하게 해가지고 저 이제 토양 살충살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때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걸 해가지고 심어 보니까 괜찮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생강은요, 여기 한번 심으면 4년 5년 동안 생강 못 심는답니다. 그런데요, 작년에 여기에 감자를 심었고요. 그 재작년에 생강을 심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엉뚱한 소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작년에 생강 심고 감자 심고 또 생강 심는 거잖아요. 그럼 2년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생강을 여기서 심어서 실패하는지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왜 이렇게 해보느냐 하면요, 연작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생강은 또 심하게 또 4, 5년이잖아요. 그게 잘 안 믿어진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4, 5년 동안 못 심는다는 이유가 비료와 농약을 너무 많이 친다는 거죠.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비료 농약을 일체 안 치고 거름을 많이 넣고 하면요, 괜찮지 않나 이 말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이 생강을 심을 때 이게 생강이 잘 썩고요, 벌레 많이 당하고 이러니까 약을 어마어마하게 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비닐 멀칭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심을 때 비닐 멀칭을 못 합니다. 생강은. 왜 비닐 멀칭을 못 하느냐 하면, 여기 한 개 심었죠. 그런데 순이 어디서 올라올지 몰라요. 심은데 거기서 올라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순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비닐 밑에서 이게 죽어버리죠. 그것 때문에 이제 비닐을 갖다가 못 씌우는 거죠. 그리고 지온이 너무 높아지면 안 되니까요. 또 이 생강이 상당히 민감한 작물이 돼 가지고 지온이 너무 높아지면 안 되니까, 여름에 이제 비닐을 쳐 놓으면 여름에 덥잖아요. 지온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느냐, 요렇게 해놓고요, 요렇게 해놓고 제가 해봤거든요. 그거를 그 생강 키우는 데가 좀 있어가 가서 보고 해봤는데, 생강을 심죠. 생강을 심고 나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톱밥을 한 5cm 정도, 한 이 정도, 10cm 가까이 아주 두껍게 톱밥을 사와 가지고 덮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풀이 많이 안 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5cm, 10cm, 100cm를 깔아보세요. 풀 엄청나게 나거든요. 안 깐 거보다, 톱밥을 안 얹은 거보다는 적게 나겠죠. 그러나 풀이 뭐 보통입니까? 풀 뿌리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자연농 하시는 분들이 풀 속에서 뭘 키워갖고 캐먹고 그러는데요,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풀은 우리 쑥 같은 거 이런 거 단연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밑에서 생강을 감아버려요. 생강을 감고요, 이 조화가 죽입니다. 우리 레슬링 할 때 해도록 해갖고 막 이렇게 돌리듯이 그렇게 죽여버리니까 생강이 있어도 조그매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풀 안 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생강 농가에서는 톱밥이나 지피나 쌀겨나 이런 거 막 얹은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풀이 안 나나요? 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해보니까 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고래 나는 풀은요, 엄청나거든요. 풀 시기만 조금만 놓쳐버리면 뿌리 못 캐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풀한테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깁니다. 어느 정도로 못 이기느냐? 100% 못 이깁니다.
제가 그 멀칭도 안 하고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먼저 죽습니다. 그 작물 한 개 먹으려고 하다가 풀 매다가 사람 죽어요. 또 여름이잖아요. 30분 이내에 온몸 다 젖어버려요. 그러면 뭐 1000평, 2000평 이렇게 해버리면 그걸 어떻게 매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톱밥을 얹었다 이 말이죠. 그래도 풀이 납니다. 고래 어마어마하게 나죠. 그런데 밭에 가보면 밭이 깨끗해요. 그걸 사람이 맸을까요? 아니다 이 말이죠. 제초제를 칩니다. 제초제를 치면 생각만 남고 모든 풀이 다 죽어요. 그러면 풀뿌리만큼 강한 그 작물의 뿌리는 없습니다. 작물은 이제 심은 지 얼마 안 되니까 풀뿌리가 약하죠. 뿌리가 약하죠. 풀 같은 거는 다년생이니까 아마 어마어마하게 미리 뻗어 있죠. 그리고 또 엄청나게 빨리 자라죠. 작물이 풀처럼만 자라면 농민들 부자 될걸요. 그러면 이제 제초제를 막 친다는 말이죠. 그러면 고리든지 뭐 두둑이든지 풀이 없는 거죠. 그 생강밭에 가보니까 깨끗해요. 와 정말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말을 안 하더라고 말을. 그래갖고 어느 날 하루 뭘 막 치솟길래 그 뭐냐 알고 보니까 제초제더라고요. 제초제. 그 대규모로 하면 할 수 없어요. 멀칭 못하지. 그래서 차선책으로 지프를 얹은다거나 쌀겨를 얹은다거나 위에 깐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한다고 풀이 안 나느냐? 엄청나죠. 할 수 없이 제초제 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제초제라든지 또 토양살충제, 뭐 살균제, 뭐 엄청나게 치거든요. 그리고 또 새싹 올라올 때 이 팍팍 꺾는 그 줄기를 꺾어버리는 그런 벌레가 있습니다. 그거 잡는다고 또 약 치지. 그러니까 막 약을 달고 있어요. 1년 내도록. 지금 심으면 10월 말에 캐거든요. 1년 내도록 약만 먹고 자란다는 거죠. 약만 먹고. 그런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하면 수확량은 없습니다. 새 박스 심어갖고 새 박스가 안 나오더라 이 말이죠. 많이 뺏기고 벌레한테 많이 당하고. 그래서 올해는 열심히 그 목초해가고 할미꽃 뿌리 우린 물하고 바닷물하고 또 은행잎도 우려야겠죠. 은행잎도 해보고 오동나무잎도 좀 효과가 있으니까 그것도 해보고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강이요 한번 심어 놓으면 2달 정도 걸립니다. 2달 싹이 안 올라와요. 근데 언제 올라올지 모르니까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거죠. 눈이 빠지게.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시기를 또 놓쳐버려요. 그런 경우를 몇 번 했었거든요, 제가. 올해는 눈을 부라리고 쳐다볼 예정입니다. 참 어렵죠. 그런 짓 왜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혼자 있는 게 좋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 뭐 그러는데 어떤 친구는 친구도 그렇고 뭐 주변 사람들이 아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 있으면 안 되고 여러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혼자 그렇게 있으면 병 생길지도 모른다. 뭐 우울증 걸릴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우울증 그런 거 없습니다. 우울증은 사람한테서 오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에 이렇게 있으면요 우울증 같은 거 없어요. 우울증 오히려 치료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이 들면 들수록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 늙은 사람들이 늙은 사람을 오히려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이 들고 이러면 고집 세지요. 그죠? 변덕 심하지요. 고집 세면서 변덕 심하고 완전 극단적인 거는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성격 급해지고요.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위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젊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젊은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늙은이 옆에 있는 젊은 사람은 뭐 전생에 죄를 지었습니까? 늙은이 변덕 고집 다 받아줘야 됩니까? 나이가 이렇게 들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좀 떠나주는 게 맞죠. 그 노인 하나 봉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옛날에 우리 그 외삼촌이 오셔가지고, 외삼촌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으니까, 그 외삼촌이 저한테 아주 감사해 하면서, 당연한 건데 괜히 그 이제 누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외삼촌 누나니까, 그래 고맙다고 맨날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좀 양식이 있는 분이죠. 그 성격도 괄괄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잘생겼는데요. 어, 저한테 감사 인사를 늘 하시더라고요. 좀 멀리 살았는데 자주 오셔가지고 인사도 하고. 어른 모시는 거는 잘 모시든 못 모시든 모셔보지 않은 사람은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모른다.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한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이제 외삼촌이 좀 양식이 있는 분이니까. 그러면 이제 나도 부모인데 나이가 들어가고 만약에 내 주위에 젊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멀어져 주는 것도 나이 든 사람의 도리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젊은 사람을 끼고 살려고 하는 거는 노인들의 몽리죠, 몽리. 그러니까 조금 떠나주는 거, 젊은 사람들이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이제 옆에서 조금 떠나주는 것도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제가 혼자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합리화하는 거 비슷하게 떨어져 이제 멀리 와 있는 걸 합리화하는 것처럼 그 비슷하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사실상 나이 든 사람 있으면 젊은 사람들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떠나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 그렇던데 뭐 안 무섭냐면서 그 산에 그러던데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우울증 없어요. 오히려 우울증 같은 거는 치료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산에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 나이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젊은 사람들하고 있으면 분명히 그 트러블이 생기니까 조금 이제 떠나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제 현대에 오면은 그 떠나주는 게 의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이렇게 그 밭에서 일하고 이러면 나이도 잊어버리고 오히려 더 좋죠. 근육도 생기고 나이 들면 들수록 근육이 자꾸 퇴화하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이제 퇴화할 때 근육이 오히려 생기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골에 와서 일을 하면 저절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공기도 좋고요. 근데 이제 농약 치고 이러면 안 되죠. 몸이 오히려 쇠하죠. 우리 동네에 그 어른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전부 할머니밖에 없어요. 할아버지들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밖에 없습니다. 여자들이 오래 살죠. 농약을 안 쳐서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은 옛날에 보면은 각 집마다 저 기퉁이 방에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방 안에 이 밖에서 보면 깜깜하죠. 거기에 가재처럼 가재 굴에서 가재 있듯이 그렇게 앉아가지고
술 받아온나 하면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사람들이 각 집에 한 명씩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시골에 와 보면 그분들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논에서 막 농약을 치고 그랬었어요. 그런 분들이 나이 드니까 그렇게 새카맣게 말라가지고 술 사오라고 술 힘으로 견디는 거죠. 막 그런 모습을 본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아마 그때는 농약이 독했잖아요. 농약 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약 칠 때는, 혹시 농약 치시는 분들은 농약 칠 때는 반드시 마스크 하시고요. 낮에 농약 치면 반짝반짝 하면서 하늘에 막 이렇게 뜨는 게 보입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농약을 치기 때문에 안 보여서 그렇지요. 그게 반짝반짝 하면서 이 허공에 막 이렇게 뜹니다. 그 미세하잖아요. 분말이, 물방울, 아주 작은 물방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중으로 이렇게 뜨니까 그걸 호흡기로 다 들이마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도시보다 공기가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약을 치실 때는 정말 조심해서 하시고요. 저같이 농약을 안 치고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렇게 해보니까 되니까요. 그래도 생강도 심은 만큼은 못 나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먹을 만큼은 나오니까요. 그 정도만 하면 되지 뭐. 나이 들어서 뭐 욕심내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많이 나오면 감사하고요. 재수고. 안 나오면 뭐 나오는 만큼 먹으면 되니까. 어, 그렇게 해도요. 시골에서 어느 정도만 농사 지으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활비가 많이 안 드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참 좋죠. 오늘 아침만 해도 바람 엄청나게 불었는데 추워가지고 털모자 쓰고 다녔는데 오후 되니까 따뜻하고 정말 좋네요. 걸터 앉아 있으니까 망망하게 뭐 아무 생각이 없네요.